그 모르더라고요. 어떤 거? 이런 거 올리면 좀 약간 누구 막 달라고 막 해.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애기들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까 합니다. 애기들 특히 유모차 끌고 나가실 때 보면 엄마는 풀 메이크업에 선크림 다 바르고 모자 쓰고 다 둘러쓰고 나가는 반면에 유모차 끌고 나가는 애기들은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선크림은 생후 6개월 이후부터 발라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후 6개월 안 된 애들은 어떻게 해? 이런 경우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말고 옷이나 모자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릴 수 있으면 최대한 가려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아니야, 6개월 미만 애기라고 하더라도 피부에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양이 많다고 한다면 그 부위에는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모든 선크림을 다 바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선크림은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있죠. 무기자차의 경우에는 무기물로 구성된 자외선 차단제이기 때문에 무기자차라고도 부르고요. 원래는 물리적 차단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부에 막을 쳐서 자외선이 흡수가 되지 못하고 반사되거나 산란되게 만들어주는 차단제. 유기자차는요, 유기물로 구성된 차단제. 선크림을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 안으로 흡수가 돼서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든지 분산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성분입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럼 어떤 차단제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바로 무기자차, 물리적 차단제를 사용해라고 하는 겁니다. 애기들의 피부는 아직 완전히 성인처럼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부에 있는 각질층 역시 완전히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용한 물질들이 좀 더 쉽게 피부 안으로 흡수되는 그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바르는 양이나 이런 표면적을 보면 성인에 비해서 애기들이 그 볼륨에 비해서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동일한 양을 애기들한테는 발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애기들 기준에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을 바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유기자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피부 안으로 많이 흡수가 되고 실제로 우리 몸에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를 반드시 사용하게끔 권하고 있습니다. 2살이 넘어가는 경우부터는 선크림을 바르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인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발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F 30 이상짜리를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성인들은 피부에 맞게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기자차는요, 조금 단점이 있어요. 발랐을 때 이게 깨끗하게 펴지지 않고 약간의 백탁이 남는 것 때문에 사용감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는 이 불편한 감이 있어서 실제로 조금 덜 사용하고 있지만 아기들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엄마가 아기들한테 발라줬을 때 이게 제대로 다 발렸는지 안 발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무기자차를 이용을 해서 아기들을 발라주게 되면 꼼꼼하게 바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꼭 차단제를 2시간 간격으로 반복해서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낮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 시간대는 아무래도 자외선에 대한 노출 빈도가 상당히 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외출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른 아침이라든지 저녁 오후 늦게 활동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낮 햇빛의 활동이 가장 심한 그 낮은 활동을 줄여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많은 자외선 차단제들이 베이비용, 아기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정작 열어보면 무기자차인 경우보다 유기자차가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품을 고를 때 무기자차만 들어가 있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 성분, 무기자차에는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은 꼭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애기들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나 옷이나 여러 가지를 좀 가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성인들은 더울 때 땀이 잘 나고 실질적으로 이런 더위나 추위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상당히 잘 돼 있지만 아기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온도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느려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자에, 옷에, 긴팔에, 막 장갑에 이렇게 둘러버리면 실제로 아기들이 이런 땀이 났을 때 그거를 쿨링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가 탈수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도 중요하지만 너무 그렇다고 차단 목적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을 때 통풍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온도에 민감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늘로 가면 자외선을 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외선은요, 바닥을 통해서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 공기 중에서 산란되어서 들어가는 거, 벽이나 이런 건물들을 통해서 실제로 반사돼서 나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외선이 확 줄어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1차적인 차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부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가장 자외선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옷이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흰 옷이 검은 옷보다 훨씬 자외선 차단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흰 옷보다 색이 있고 좀 비교적 어두운 톤의 옷들이 차단 능력이 좋아지는데요, 그래서 이 차단 지수를 울트라바이올렛 프로텍션 팩터라고 해서 UPF라고 합니다. 옷감이 가지고 있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의미하는데요, 이 UPF 값이 50 플러스면 거의 99%를 차단한다는 의미인데, 면티 경우에 흰색은 UPF가 4, 5 정도 되고요, 좀 어두운 거는 UPF가 10입니다. 이런 거를 구매를 하시거나 할 때 UPF 값을 확인하신다면 내가 이 제품을 구매를 했을 때 얼마만큼 이 옷이 나한테 자외선 차단을 더 잘 해주는지를 알 수 있는 정보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Your body's media.